담화.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하루 말하면 800점 정도 이렇게 뭐 되고 그러는데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15군데 냈는데 10군데에서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안녕하십니까, 고기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HR 전문가로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 본인의 아들 취업과 관련해서 크게 5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소위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다. 2. 학점은 엉터리고 3.0이 채 되지 않는다. 3. 토익이 800점 정도 된다. 4. 15군데에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10군데에서는 서류 탈락을 했고 서류 합격한 곳에서는 면접도 모두 합격이 되었다. 5. 면접 통과의 배경은 고등학교 때 영자 신문반 편집자를 역임했고 또 조기 축구회를 만들었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채용에 대해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입장이 아닌 채용 전문가의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위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첫째, 스펙이 어떤 의미인지 황교안 대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은 스펙시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용설명서, 즉 취업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스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소개서 없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혹은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대기업이 5군데나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작성 안 하고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는 것,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야말로 특혜일 수 있다. 그 특혜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요, 스스로라고 했지 누구라고 정확하게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두 번째, 황교안 대표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위 말하는 스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음에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 창출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익 창출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HR 시스템이 바로 채용입니다.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는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기준은 사실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량평가이고요. 하나는 정성평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르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키가 최소 180cm 이상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여자분의 이상형은 정량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일 키는 상관이 없어요. 바람만 안 피고 저만 좋아해주면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는 정성적인 평가의 기준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정량평가는요,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성평가는요,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한 데 비해서 정량평가는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자격증도 정량평가의 기준이 되니까 자격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100% 다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토익 950점 있다고 모든 사람이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량평가의 오류입니다. 여기서는 정성평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의 팩트를 가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정량평가지 정성평가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성평가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소위 말하는 스펙, 이 워딩은 엄밀히 말하면 정량평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스펙, 즉 정량평가는 학벌, 학점, 토익 점수, 그리고 자격증, 유사 경험, 그러니까 직무와 유사 경험의 횟수 등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학점과 토익 점수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학벌도 이야기해야죠.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 연대 나오셨다는데 연대 나온 학벌로 소위 말하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스카이를 제외한 인서울대학 대표님이 강의하신 그 학교 포함입니다. 스카이
스카이를 제외한 인서울의 모든 대학, 지방 거점의 국공립대학교,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서울대 빼고는 그 어떤 대학도 스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님은 스펙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2번입니다. 학점은 엉터리고 3.0도 채 안 된다.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보니까 사실 학점이 3.29점이다. 그리고 토익이 925점이다. 그런 말을 하셨네요. 일단 거짓말을 하셨고요. 이것도 주어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도 3.29 학점은 절대 떨어질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면접에서 물어는 볼 수 있습니다. 왜 학점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그 이유는, 그런데 대표님 혹시 요즘에 대학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건 알고 계세요? 진짜 3.0 이하의 지원자는 대표님이 2번 죽이신 거예요. 자, 3번은 뭐예요? 토익 800점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익 800점도 거짓말이라면서요.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토익 800점이 안 된 지원자도 KT에 입사한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팩트를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토익 800점은 상당히 우습게 보시나 봐요. 토익 시험을 치면요, 처음 시험 치는 사람은 보통 자기 신발 사이즈 나오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925점이라고 하셨죠. 대표님 900점까지 이르기 정말 힘듭니다. 그거 아세요? 925점은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들도 따기 힘든 점수예요. 그런데 925점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4번입니다. 15군데 지원을 했는데 10군데에서 서류를 탈락을 했어요. 서류 합격한 데서는 다 면접까지 합격을 했다. 근데 그게 다 대기업이야. 일단 이게 진짜 정말 팩트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면접 때 말은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럼 어떤 말을 해서 면접을 통과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자 신문반 편집장을 했어요. 또 그 축구를 좋아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럴 때는 조기 축구회 이런 걸 또 만들어 가지고 리더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합격이 된 거예요. 최종 합격.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아드님은 2011년도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1월 달에 입사를 했죠. 대표님이 2013년도에 법무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그때 아드님이 법무팀으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취업한 거는 마케팅 팀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했었을 땐 대표님께서 취업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대표님께서 아드님이 면접 통과를 하셨던 그 배경으로 말씀을 하신 게, 첫 번째, 영어 신문반에 편집자를 했다. 두 번째, 축구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조기 축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최종 합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팩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영어 신문반 편집장을 했다는 것은 영어를 아주 잘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어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작의 첨삭까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편집자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순번이 되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니까. 하지만 영어를 잘했다라고는 추정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축구를 좋아했었다는 것은 그냥 축구를 좋아했었다는 겁니다. 또 조기 축구회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100번 양보해서 추진력까지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0번 양보했다는 말은 가령 돈이 많고 시간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도 조기 축구회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조기 축구회 창단에 필요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 역시 조기 축구회를 만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모든 걸 혼자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100번 양보해드린 겁니다. 즉,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그분은 영어를 잘했고 100번 양보해서 추진력까지 있다. 자, 2019년도 기준으로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분이 합격했던 마케팅 직무, 그 마케팅 직무와 가장 비슷한 직무가 마케팅 기획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들어갔을 때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기획의 업무를 보면요, 시장의 분석, 여기서 분석은 아날리시스로서 리서치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분석력이 있으려면요, 자료를 보면서 가정을 하고 추정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또 경영 전략의 수립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 역시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판매 방안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대담하고 현실 감각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영어도 추진력도 그렇게 썩 중요한 면접의 잣대가 되진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업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NPR이 있더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PR을 토대로 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차별화 포인트를 발굴을 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정교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통합 마케팅 기획하는 그런 업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획성과 분석력과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언어 구사 능력, PT 능력들이 필요해 보이는 직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제가 판단을 했었을 때는 영어, 리더십, 추진력은 상당히 중요한 합격 요인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KT에서 정의해 놓은 마케팅 기획 직무 역량입니다. 마케팅 기획 직무는 이런 역량이 필요해요 라고 스스로 정의해 놓은 역량이에요. 제가 아니라 홈페이지예요. 시장 정보 및 경쟁사 상품 서비스 등을 비교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판매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기획력, 자 VOC 즉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만일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정확히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니라 홈페이지예요. 즉 비교 분석 능력, 판매 전략 수립 능력, 그리고 기획력, 현장의 불평을 듣고 논리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합니다. 총 5가지 역량이라고 정의해 놓았죠. 제가 아니라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기준보다 더 확실한 기준이죠. 만일 이 기준으로 KT가 마케팅 직무에 그분을 채용을 했고 황교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기준, 즉 영어 편집장 그리고 조기 축구의 만들기만 팩트라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KT가 실수로 잘못 채용했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KT가 그분을 채용을 했다. 세 번째는 황교안 대표님 말씀이 거짓말이다. 네 번째는 황교안 대표님 아드님이 황교안 대표님에게 뭔가 말을 다 안 해줬다. 즉 두 분의 신뢰가 별로 안 좋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끝으로 대표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황교안 삼행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수아